자, 또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시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공 차장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뭐부터 볼까요? 양자 얘기가 있네요. 개별적인 양자 컴퓨터. 뭐 미래 얘기고 뭐 현실화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항상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데 무슨 내용이 뭐 미국에서 또 나왔던가요? 일단 뭐 아까 이제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처럼 네. 이제 일부 회사가 또 뭐 그러니까 그 사이언스지에다가 논문을 게재한 부분도 있었고 또 국내에서는 또 양자 전략위원회를 출범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한 7천억 정도를 좀 투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주가를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네. 샀던 아이온큐가 50불을 돌파했다가 20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엔 가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던 부분들에 대한 반등이 나왔고 뭐 ETF도 2배짜리 뭐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 출시 배경을 보면 3배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청산돼 버렸습니다. 빠질 때. 네. 네, 그러면 새로운 상품을 또 이제 바닥권에 있으니까 만드는 건데 작년 이제 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한 10불대 후반대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왔는데 제자리까지 거의 다 왔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뭐 물론 이제 초창기 상승부터 보면 한 3분의 2 정도 반납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되돌림 현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특별하게 엄청난 이슈라기보다는 좀 길게 끌고 가야 될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이온큐가 뭐 갖고 있는 특허가 굉장히 많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아이온큐는 약간 좀 현실적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이온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또 어제 뭐 리게티 컴퓨팅 같은 회사들 전통적인 방법을 쓰는 회사들은 또 1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올 초에 굉장히 관심이 컸던 부분들에 대한 되돌림이 있었고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좀 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뭐 구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AI 시대 다음은 결국에 양자 컴퓨터다라고 지금 다들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막대한 자금을 좀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원래 이게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항상 미리 꿈을 먹고 가는 쪽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근데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테마성으로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에 이제 양자 컴퓨터와 또 이 가상화폐는 상극이 아니라 이게 반대의 그렇죠. 이제 뭐 가상화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복잡한 난수의 그 수학 문제를 풀어내고 보상의 개념으로 이제 채굴해서 그 디지털 코인이라는 것이 생성되는데 양자컴이 상용화가 되면은 그 벽을 다 부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얘기를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야 그러면은 금융 시스템 전체가 다 뚫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언젠가는 실제 생활의 상용화가 되겠지만 현실화가 되고 있는지 이게 또 같은 질문인데 예. 근데 우선 일단 저희가 이제 AI 쪽 얘기했을 때도 네. 뭐지 90년대 이제 2010년 후반 때도 이제 AI 나왔지만은 결국은 현실화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때 뭐 알파고부터 이제 조금 네네. 바둑 얘기 나오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양자 쪽이 지금은 테마는 맞아요. 왜냐하면 뭐 실적으로 잡히는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잡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이슈가 계속해서 모아지면은 언젠가는 지금 AI 쪽에서의 대세에 대한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양자 쪽에서의 상용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작인데 뭐 연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 특정 연산에만 지금 치우친 그런 상황이고 다른 연산 쪽에서의 그 처리나 이런 부분은 시간이 많고 또 광범위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은 크게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뭐 구글도 내놓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미국의 어떤 빅테크 대기업들이 진출한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상용화되는 부분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기간 자체를 지금은 좀 판단하는 거는 좀 애매하지만 뭐 그래도 지금 기술력이나 어떤 빅테크 또 이제 그 투자하는 그런 금액을 보면은 초반에 AI 쪽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했던 그런 금액과 거의 맞먹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양자 쪽은 제가 봤을 때 대세가 될 확률이 높지만은 그 기간은 좀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우리나라 뭐 관련주도 좀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미국 쪽에서의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을 지금 관련주로 해서 좀 변동성에서 매매하는 부분은 좀 위험한 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대표님께서도 ETF는 좀 얘기를 했지만 이 ETF라는 걸 만들 때 어떤 실적이나 펀더멘털, 뭐 대장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양자 쪽에서의 종목들을 묶어서 ETF를 내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끝물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항상 그 전에도 이런 실체 없는 어떤 섹터에서 ETF 내놨을 때 주가가 뭐 떨어지는 상황이 좀 많았었고 또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뭐 2배나 이렇게 해야지만 그 전에는 3배나 4배, 5배 정말 위험했던 상황까지 좀 갔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매수나 이런 부분은 좀 안 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고 뭐 초저금리의 이제 유동성이 시중에 돈이 많을 때는 이런 광기에 가깝게 레버리지, 고레버리지, 고배율 상품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예전에 제가 본 거는 200배짜리 레버리지도 본 적이 있어요. 뭐 마진 FX라고 하지만. 근데 요즘은 이제 2배만 돼도 굉장히 변동이 조금만 줘도 자칫 잘못하면 자산이 그냥 소위 말하는 깡통 없어지죠. 예. 네, 그런데 이 2배짜리 레버리지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끝물의 형태, 막 이슈를 개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뭐 다 모호하니까 뭉쳐가지고 좀 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다음 주인가요, 정확히? 21일부터 27일까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끄는 이제 GTC, 글로벌 뭐 테크 어쩌고 저쩌고겠지만, 여기에 이제 또 이 IT, 뭐 AI, 양자기까지 나올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순환으로 조금 이슈가 되는 그런 감도 있나요? 일단 AI 반도체 관련된 것들은 이제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져 있고 특히 오늘 좋은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유리기판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 제시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사실 GTC가 굉장히 뭐 지금 작년부터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은 원래 그 엔비디아의 칩을 쓰는 그리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시스템을 쓰는 쪽에 프로그래머들이라든지 이런 직접 관계된 분들끼리의 어떻게 보면 모임 행사였는데 네. 이게 마치 지금 뭐 이게 글로벌한 행사가 좀 돼버렸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약간 엔비디아 개발자 회의 그렇죠. 형태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개발자 형태가 지금 확대되면서 굉장히 큰 쇼가 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AI 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크다. 근데 양자컴 관련돼서 사실은 젠순왕 씨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또 내부적으로는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자들을 엄청나게 또 지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양자 컴퓨터 시대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반도체까지도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뭐 사실 뭐 관련 기업이라면 국내에 많지 않다. 양자컴과 관련해서는. 근데 뭐 최근에는 개별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뭐 ICTK 이쪽이 좀 주가도 오늘 뭐 굉장히 강하네요. 11% 상승인데 뭐 개별 기업은 개별 기업이고 반도체까지도 이거를 조금 펼쳐볼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장비 쪽? 뭐 장비 쪽도 그렇고 저는 이제 그나마 좀 한다고 한다면 혹시 통신 기업들, 통신. 네, 그리고 이제 이 약간 좀 먼 얘기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어떤 양자 컴퓨팅에 있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발전 자체, 저 제약 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제약 쪽에서도 이런 그 약의 그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그 연산이 좀 필요한 게 바로 이제 제약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쪽 산업에 대해서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적용됐을 때의 이 제약 어떤 신약 기업들에 대한 이 신약 개발이나 이런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은 지금 이제 양자 컴퓨팅 자체가 어떤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좀 자리 잡아야 그 다음에 어떤 수혜주로 갈 수가 있지만 지금은 약간 좀 관련주로만 좀 많이 묶이는 그런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와 좀 수혜주를 좀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저 앞서서 이제 통신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통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양자 쪽에서의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이 R&D나 이쪽으로 좀 참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관련주로서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수혜주로는 어떤 종목이 뚜렷한 모습은 좀 보이진 않고 있고 네. 지금 현재 그 관련 기업들 지금 미국에서도 뭐 퀀텀이나 아이온큐도 그렇고 리겐도 그렇고 실적이 그렇게 잡히는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 안에서도 이 기업들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을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은 물론 이제 어떤 기술력이나 성장주로서는 좋게 크게 평가를 하지만은 지금은 테마로 보는 거는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딱히 거기에 선택사항은 두 분 다 뭐 없는 걸로? 그렇죠. 뭐 지금 종목을 보기에는 뭐 사실은 ICTK나 KCS 정도가 지금 가장 반응이 좀 강하고 KCS 같은 경우는 이제 SK텔레콤과 같이 뭔가 공동을 하고 있는 게 있고 네. ICTK 같은 경우는 보안 관련주거든요. 양자 보안 뭐 예, 그렇게 먹더라고요. 예,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주목을 해보셔도 되는데 변동성이 워낙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서. 감안하셔서 트레이딩 전략 좀 빠졌을 때 사셨다가 이슈 나올 때 파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장 이슈로 넘어가서 전력 설비와 전선. 뭐 어젠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력과 관련된 에너지, 전력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상 뭐 사태.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전기를 비싸게 지금 넘기겠다고 하니 뭐 보복 관세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그런 표현을 한 것 같고 국내에서 이슈는 오늘 호반그룹이 LS 지분 3% 미만 매입. 뭐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뭐죠? 경영권에 건드리는 고려하는 생각이 또 나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네. 일단 대한전선의 대주주가 이제 호반그룹이죠. 네, 호반으로 넘어갔죠. 네, 호반으로 넘어가서 이제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설실가들이 했을 때와는 회사가 완전히 바뀌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2019년에 이미 이제 두 회사가 이제 지금 특허 소송 때문에 하나 걸려 있었던 게 있었고요. 네. 지금 1심에서 대한전선이 패소를 했는데 그게 뭐 엄청난 그 큰 사건, 뭐 큰 기술이라기보다는 건물에서 이제 뭐 일반 건물 쪽에 건물에서 배전을 해주는 건물에서 전기가 나가는 뭐 키트 같은 거라고 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지금 패소를 했는데 지금 이심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니냐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호반그룹이 대한전선이 직접 사는 게 아니라 호반그룹이 한 3% 미만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3% 이상을 사게 되면 회사의 내부에 있는 장부들을 다 열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장부 열람 목적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샀다라고 하면서 또 LS 그룹은 또 최근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회장님의 발언도 좀 있었고 최근에 상법 때문에도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또 쪼개기 상장 관련된 네, 이슈도 중복 있었는데 상장 얘기가. 중복 상장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안 사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과하셨어요. 네. 예, 요즘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네. 그 뒤로 이제 LS 그룹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 대한전선이 그냥 그런 부분들 이제 진행을 하면서 호반 그룹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해저 케이블 관련돼서도 또 이제 뭐가 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네. 특허 분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지금 감안을 해서 시장에서는 LS 그룹을 좀 올리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두 기업 간의 이슈다라고 보면 큰 틀로 보면 요즘에 전력기기가 다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한때 막 이슈가 된 전력 설비만, 예, 근데 미국의 노후 설비 교체, 뭐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런 모든 얘기.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올리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관세가 이제 한마디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 와중에 또 미국은 주마다 아까 캐나다와의 분쟁도 말씀하셨지만 주마다 지금 전력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바이든 정부 때도 이거를 서로 이쪽이 많이 생산되는 주에서 적게 생산되는 주에 옮겨주고 하는 것들을 좀 망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우성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지금 IT, 빅테크 기업들은 원전을 더 늘리겠다, 10배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전기 수요가 더 많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반등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덤핑 관세 이슈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야 될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성웅 차장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이제 뭐 재판에 대한 이슈가 재판에 대한 특허? 예, 특허서 이슈에 대한 부분이 이 기업들의 주가를 지금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이 LS라기보다도 LS 전선이랑 네. 어떤 대한 전선 간의 먹거리 싸움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대한전선이 우리나라 전선 기업들 중에서는 1등이었지만 여러 가지 그런 그 재무적인 뭐 사항이나 또 안 좋아졌던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전선 같은 경우에도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던 상황인데, 그 부분을 이제 LS가 뭐 해적 케이블이나 이쪽으로 시장 진출을 좀 과감하게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호반그룹 같은 경우도 이 LS에 대한 지분을 샀던 이유가 어떤 이 LS 쪽, 특히 이제 LS 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해적 케이블이나 어떤 미래 먹거리 쪽에서 LS 그룹이 한 발짝 더 먼저 나가 있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전선도 후발주자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LS 쪽이 이제 해적 케이블 쪽에서의 우위를 지금 계속 지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떤 대한전선보다도 지금 오히려 주가에 대한 상승을 했을 때는 뭐 LS 또 관련 기업 관련 LS 그룹주들을 좀 살펴보는 게 아직까지 좀 안전하게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전선은 뭐 아시겠지만 오늘 어쩔 수 없이 기침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 너무 그래서 건조하고 미세먼지도 많고. 네, 미세먼지 힘듭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뭐 전선은 주 원료가 동이잖아요. 카파, 구리. 근데 이제 뭐 요즘 알루미늄 가지고 이제 막 세금 얘기가 또 왔다 갔다 보니까 글쎄 구리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구리 가격이 만약에 오른다면은 뭐 구리 가격이 오르는 거는 수요에 의한 산업 경기, 뭐 닥터 카파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런 요인이 될지, 아니면은 관세 이슈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오를지. 그러면은 전선주는 사실 뭐 그게 꼭 그렇진 않은데 이 재고자산 평가 때문에 오히려 전선 가격이 또 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원재료 자체가 또 무거운 이제 금속이고, 그래서 LS 그룹도 보면 이제 동남아나 유럽 진출할 때 거점을 베트남으로 뒀던 이유도 네. 그게 워낙 이제 무거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운송비가 감당이 안 되면 차라리 현지화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한 건데. 현지에 조달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LS 그룹도 보면 이제 뭐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무거운 중급 제품들을 미국 현지화 시키는 것도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근데 동 가격은 아마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또 먼저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금 관세 얘기도 동 관련돼서 이제 구리 관련돼서 관세 얘기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이제 전력기기도 뭐 한마디로 이제 반덤핑 관세 부과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언제든지 미국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보면 사실은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언제든지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근데 지금 미국의 전력기기나 그 전선들이 국내에서 들어오기보다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주로 멕시코 쪽이라든지 이쪽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럼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게 지금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께 부과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다라고 또 역으로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뉴스에 조금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가온전선이라든지 대원전선 같은 이제 회사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전선을 만들 때 구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 같은 것도 뭐 들어가거든요. 복합적으로 예. 섞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을 아예 딱 찍어서 뭐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 그래서 전선주가 최근에 조정을 더 깊게 받았죠, 전력기기보다. 그 이유는 이게 지금 광물에 대한 관세 이슈가 계속적으로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 중심으로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도 결국에 전선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지금은 전선주를 전력 설비도 그렇고 전선주도 적극 투자 시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중에 이제 오랜만에 저도 구리 시세를 봤는데 LME 카파가 톤당 지금 9,700달러 선 있네요. 뭐 낮지 않아요. 이게 하이가 11,000달러였다가 작년 8월에 8,000달러대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8,000부터 지금 9,700까지 올라왔으니 전선 회사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재고를 미리 막 사놔요. 그러면은 이 구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이 장부상으로는 회계상 뭐 많이 팔아서도 그렇지만 그걸 조금 수익을 보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뭐 이게 전선주들을 또 주목하게 만드는구나 보이긴 하네요. 자, 전선 그래서 뭐 파급할 만한 게 또 있을까요, 근데? 우선 전력 설비? 전선 이제 무슨 구리 가격 변압기? 변압기나 뭐 이런 쪽은 어차피 이제 전 전망은 2년까지는 보장이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구리 가격이 좀 움직이는 부분은 역시 이제 중국 쪽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의 뭐 경제 개발이나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하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선주들이 원가 부담이 있지 않냐라고 좀 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 부분을 수요가 잘 받쳐주면은 뭐 전망이나 어떤 수요가 받쳐주면은 충분히 전선 가격에 더 반영해서 올릴 가능성은 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좋죠.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미국 쪽도 그렇고 유럽을 그 선진국 중심으로 한 전선에 대한 수요는 저는 향후 몇 년 동안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앞서서 이제 대한전선보다 제가 이제 LS 쪽 말씀을 드리는 게 LS M&N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 구리나 뭐 이런 재련에서 직접 계열사들한테 납품하는 부분이 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리가의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어하면서 LS 그룹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뭐 대한전선보다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 킥 그럼 들어봤는데 혹시 시장 킥으로 뭘 하나 선택할 수 있다면은? 이 두 섹터는 제가 그닥 그렇게 탑픽을 만들고 싶은 종목이 없어서 둘 다 없습니까? 예전에 이제 전력 설비나 전선 쪽에서는 대한전선이나 뭐 아니면 그 현대일렉트릭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성우 차장도? 그래서 어떤 이 섹터 안에서 탑픽이라기보다는 오늘 네. 이제 전선 쪽에서의 이슈가 대한전선과 LS라고 한다면은 LS에 한 표를 더 드리도록 LS.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 킥 이슈 킥이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위주웨이브 이권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